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논술의 만점 전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논술이 쉬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채점을 해보면 많이 깎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논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칸이 있다가 줄글로 바뀌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형식에 관해서 너무 무실하게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논술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인 틀도 중요하다. 그래서 글의 논리적 체계성 채점할 때 우리가 5점을 뺏기 전에 10점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3점으로 배정을 해놨어. 3점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면 무조건 점수 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논술은 3번 채점합니다. 무슨 얘기냐? 서론, 본론, 또 뭐가 있죠? 결론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 유기적으로. 그래서 서론의 기능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제의 제기가 있어야 돼. 이거를 왜 쓰는가? 그리고 결론에서는 주장이 있어야 돼. 그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본론입니다. 그래서 본론 부분이 기본적으로 논술의 내용 부분 15점이 됩니다. 채점 부분의 대부분 15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뭐 15점만 따면 되지. 천만에 맞습니다. 여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됐나 보는 논리적 체계성 부분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설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것은 많이 써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주는 주제를 집중해서 작성을 하셔서 꼭 3일 이내에 제 이메일 주소 OT자로 보냈죠? 이메일로 꼭 보내주시면 첨삭을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작성을 해. 그리고 또 틀려도 좋아. 그 다음에 또 틀려도 좋아. 한 번 내 첨삭해줘. 그 다음에 또 틀려. 또 내 첨삭해줘. 또 틀려. 첨삭해줘서 글이 완벽히 될 때까지 첨삭해 줄 테니까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한 가지만 알고 계세요. 합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큼 자기가 뼈를 깎는 최선의 노력이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아교 현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도 시험은 봐야 돼.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첨삭할 테니까 꼭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서론 쓰기, 본론 쓰기, 결론 쓰기를 주제로 넣어서 하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글쓰기부터 제시된 내용 부분 중 집중적으로 제가 지도하고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는 이제 한 주제 주고 또 어떨 때는 두 주제, 세 주제 막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논술에 만점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이제 요번 주 준 주제인데 그 주제를 작성하실 때 백그라운드 자료도 다 드렸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성해 나가시되 필요한 게 뭐냐면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자,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사람에게 인식이 돼야 돼. 쉬워야 된다는 뜻이야. 채점자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글 쓸 때 필요한 거냐면 문장을 어떻게 해라? 짧게 쓰는 게 좋아. 짧게. 즉 만연체보다는 문장을 짧게 쓰고 너무 수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문장을 짧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다 이렇게 쓰는 건 옳지 않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받으시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부분 논술의 내용 부분이죠. 논술의 내용 부분. 그래서 논술의 내용 부분이 우리가 총 제시되는 15점이야. 그럼 1단계 문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배점을 제일 먼저 보세요. 배점. 그 배점을 보고서 배점이 예를 들어서 6점, 6점, 3점이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 배점 많은 곳에. 그리고 힌트 드릴게요. 요즘은 제시되는 이 사례 있잖아요. 사례라고 그러죠. 안에 박스 안에 힌트가 다 있어. 그래서 나는 그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쓰기 어려워요.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찾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준 주제도 조직문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문제점을 먼저 찾아야지. 그 문제점에 대한 걸 찾고 그걸 어디에서 꼭 사례에서 찾아서 사례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제시할 수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 요령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논술의 주제인데 설명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논술의 주제가 과거에는 다 교사가 알아야 될 측면을 주제를 많이 냈었어. 그랬다가 최근에 유아교육의 이슈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라든지 기본적으로 발달에 이렇게 접근해 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제시되는 주제들이 요 이슈뿐만 아니라 다시 교사론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요. 다시 컴백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 이유는 내가 설명 안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그 출제한 교수님이 전에 이쪽 측면에 많이 냈던 분이 다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올해 다시 이거를 냅니다. 그래서 교사랑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아 교사랑 교재 책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해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슈 부분도 이제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주제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 테니까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글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막연히 글을 써서는 안 돼. 그래서 한 주제 가지고 10번 쓴다 이런 각오로 연습할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고 첨삭해보고 쓰고 첨삭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매일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하루라도 글을 안 쓰면요 글의 실력이 줄어들어요. 내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또 써보고 또 써보고 또 써보고 이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 주제부터 전공복학습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논술 주제들 엄청 많이 맞췄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 쓰는 기법을 제가 지도한 것이 더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하고 60분 안에 작성할 수 있는 연습을 배워야 돼요. 60분 안에. 그래서 15분 안에 개요 작성해야죠. 그래서 큰 틀을 이제 서론에 못 쓰고 본론에 못 쓰고 결론에 못 쓰고 이렇게 할 거야. 대부분 이제 본론만 먼저 쓰겠지. 그 다음에 작성 25분. 그죠? 검토 잘 안 하죠? 나머지 시간에. 그리고 줄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원고지 작성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 하지만 그래도 맞춤법, 어휘 문장의 적절성. 맞춤법 틀리면 안 되죠? 다음. 무슨 얘기야? 주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뭐가 있죠? 동사가 있죠. 이런 것들이 매칭이 돼요. 그래서 문장론을 계속 설명을 할 텐데 이번 주 주제는 문장을 어떻게 하자? 짧게 쓰는 게 좋다. 내가 설명해서 짧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생각만 들어가야 돼. 한 가지 문장에는 한 가지 생각만 들어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유치원 교사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면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생각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학습 공동체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가정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썼다. 그러면 채점을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가 벌써 두 개가 들어가 있지. 무슨 얘기야? 한 문장에는 몇 가지? 한 가지 아이템이 들어가는 연습하는 걸 보통 못해. 왜? 자기가 글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유념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문장을 길게 쓰지 않도록 그런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공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다음 주에 해설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접근해서 그 문제에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PPT로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 보겠어요. 그래서 유치원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제 조직 문화와 교직 윤리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유치원 현장에서 교직 문화 특징 소규모고 여성적, 비구조적이고 열악한 근무 조건. 그래서 교직 쪽에 당하다. 초임 교사는 적응이 어렵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캐치 교사 발달할 때 생존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슬러에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능력 구축이라든지 단계가 나왔었죠. 그래서 패슬러의 교직 주기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교직 1년, 3년 차는 교직 입문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수 행위를 방법을 하려고 그래. 능력 구축. 막 열심히 열정이죠. 열중과 성장. 그 다음에 좌절, 안정과 침체, 교직 쇠퇴, 교직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교직 윤리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죠. 그래서 교사가 스스로 실천하길 기대하는 규범, 유치원 교사가. 그걸 유치원 교사 헌장이 있어요. 다음, 교사가 딜레마 접했을 때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에서 윤리 강령이죠. 자, 윤리 강령에 의한 의사결정 순서.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윤리. 왜냐하면 도덕적 딜레마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딜레마 빠지면 처음에는 딜레마 상황을 정리하고 도덕적 윤리 정령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의 근거를 수집하고 딱 결정하고 문제 해결 최종 결정. 이게 유치원 교사 헌장이야. 유아교육은 유아 삶의 초석이 되며 우리 사회와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 근데 지금 그런 미래가 안타까워요. 더 말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전인 발달을 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해야 되고 교육복지사회 구축을 공헌하고 유아 변화 사회 요구에 적응할 수 있고 유아교육 전문적 위상을 갖춘다. 유치원 교사 헌장 해놓은 거 가로치기로도 전공해서 낼 수 있겠지? 교사 첫째, 네 가지 측면이 있죠. 유치원 교사와 유아, 사랑과 평등과 개성, 인격 존중해야 되고 모든 유아를 평등하고 개성 존중하고 전인 발달, 그 다음 가정과의 관계, 그래서 권리보호, 협력 이런 게 다 시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협력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 하죠. 사생활 보장. 오케이. 그다음 유치원 교사와 사회. 그래서 교원의 지위 향상 등 이런 것들이 다 연관.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책무가 있죠. 직업의식의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열린 사고, 개방적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주제를 쓰게 될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조직 문화 특성을 보도록 하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그룹이고 다였지만 그 어떤 원장과의 관계, 동료 교사 관계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번 논제 제가 내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가 너무 많다든지, 그렇죠? 그런 어려움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교사라는 측면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한 교사랑 극복을 해서 제가 이제 리더십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번트 리더십,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등 많이 있죠. 그래서 조직의 비전과 목표 실천, 방안 그 다음에 어떤 구성원의 발전과 갱신, 도모 등 이런 걸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조직적, 전문적, 효율성에 대한 변화는 자, 리더십 출제되지 않았어요. 준비하면 좋겠다. 자, 이 단계는 외워두면 좋겠어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첫 번째, 목표죠. 조직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어떻게 일치할 수 있냐. 개인의 기준과 기대치를 설정하고 다음 지원과 피드백에 대한 지원, 성과의 지도 감독과 가치 평가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교육기관 지도자의 요건은 당연하죠.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 또 능력도 부여해야 되고 가치 향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당면하는 지도성에는 교육적 리더십, 행정적 리더십, 또 대면적 리더십.
대변적, 어떤 지역사회 리더십, 개념적 리더십, 이런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수평적 의사결정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장님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직적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서 수평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사로서의 리더십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산적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리더십이 성공의 조건은 단편적인 수집자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협력적이 돼야 되고 원장과 교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도 이번 주제 같이 넣어봤어요. 자, 리더십 발달 단계는 처음에 초보자 단계, 그 다음 시작 단계, 상급자 감독 교육적과 아동보호 담당, 다음 견문 단계, 형식적 훈련 강한 직업 소용노조자, 그다음 복합 단계, 다음 영향력 단계.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에서 가져야 될 바탕이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공유한다. 요게 이제 힌트입니다. 메시지 공유한다. 사례에서 그런 게 이제 안 나와 있겠지.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의사소통의 종류는 첫째, 목적에 의해서 직무상의 의사소통이냐, 또 경로에서 공식적이냐, 비공식, 방향 수직적이냐, 수평. 다음 전달대상, 대외적이냐, 대외적. 전달 수단에서 문서냐, 언어적이냐. 언어적 의사소통, 경청해야 되겠죠? 근데 경청하지 않은 거, 또 훈계 안 되든지, 그런 거 문제점 찾아야 돼. 비언어적 의사소통, 시선 맞추고, 그 다음에 신체적 접촉,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시선 맞춰야 되겠죠. 몸집 자세, 접촉. 거리도 필요합니다. 너무 걸어도 대화가 안 되겠죠. 어조도 중요하죠. 대화할 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학부모는 더 참여 유도하는 측면에서 더 라포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소통이 아닌 서로 쌍방적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일방적, 쌍방적, 3차. 이건 이제 기관이 참여하는 거죠. 상담 기관, 의료기관 참여는 3차원적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비교사들은 부모와 의사소통이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극복할 수 있는 측면에 해야 되고. 아이들과 의사소통은 더 어렵죠. 그래서 잘 들어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필요겠죠. 따뜻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수용적이고 긍정적 태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발문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도구에 발문을 해야 됩니다. 교직원과 당연히 열린 의사소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열린 의사소통의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사례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한 측면이 이제 잘 됐을 때 무슨 관리를 잘합니까? 갈등 관리를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준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꼭 3일 이내에 저한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꼭 아래 한글 파일로, 아래 한글이죠. 그러니까 첨삭을 해서 보내야 되니까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서 저한테 꼭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점 받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따라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주니까 주제 설명이 없어서 OT 겸 짧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논술도 만점 20점 받아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화이팅!